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더 팩트라는 언론사에서 김혜경 사진이라고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김혜경 씨는 오른쪽이고 다스베이더 망토를 입은 사람은 수행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수행원이 저렇게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짓을 벌였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 의도를 폭로했습니다. 하도 기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 골탕을 먹이려고 수행원에게 저런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의 수준이 얼마나 낮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김혜경 씨라고 밝힌 사진이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들고 있는 명품백이 문제입니다. 찾아보면 200~300만원 정도 하는 고야드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고야드 하자마자 번쩍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박철민입니다.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서 이재명과 국제마피아파의 관계를 모두 폭로하면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특히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조직 선배인 이준석에게 4억 원을 받아서 2억은 본인이 쓰고 나머지는 이재명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메모했던 종이를 함께 공개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전달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고야드 클러치 1억 5천, 박스 1억 7천. 여기서 고야드가 나옵니다. 뒤에 박스는 돈 1억 7천만 원을 박스에 담아서 전했다는 거고, 문제는 앞에 클러치입니다. 사진 왼쪽을 보면 빨간색 가방의 일부가 보입니다. 이게 클러치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억 5천만 원을 담아서 전달했다고요. 5만원 지폐로 3,000장을 이 백에 담아서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박스에 모두 담은 것이 아니라 절반은 고야드 클러치백으로 전달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 사람이 특정 브랜드를 아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에 환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왕 돈을 줄 거 에르메스 백에다 담아서 주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박철민의 자필서에 따르면 고야드라는 명품을 아주 선호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굳이 이 브랜드를 고집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좋아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혜경 씨가 고야드라는 브랜드를 얼마나 애용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식사를 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회색 고야드백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통해 입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차이소라는 매장에 이재명과 김혜경 씨가 홍보차 방문합니다. 이 차이소라는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박철민의 선배이자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 이준석이 차린 중국 제품 수입 회사입니다. 이태호라는 조직원도 함께 일하고 있죠. 여기에 김혜경 씨는 하얀색 고야드백을 메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밝혀진 고야드백이 갈색, 하얀색, 회색 세 제품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박철민은 굳이 3억 7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은 고야드 백에 담아야 한다고 써놨는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와 이재명 측은 또 거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왜 허위 사실을 유포하냐고 으름장을 놓을 텐데, 도대체 돈을 전달한 사람은 자기가 줬다고 고백하는데 왜 받은 사람은 없을까요? 설마 허공에 뿌렸을까요? 심지어 박철민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래 3억 7천만 원 중에서 3억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1억 원을 더 써버렸습니다. 2억 원만 전달한 거죠. 이로 인해 이준석한테 엄청 깨졌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심부름 값으로 1억은 많은 돈도 아니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왜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는지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모든 이재명과 관련된 이권 공동체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의 최측근 김현지 비서관과 그 남편에 대해 단독 보도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서도 실세다. 김현지 비서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재명에게 문건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니까요. 그 와중에 한국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났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비서관으로 있지만 성남시장 당시에는 시민단체 성남의제 21이라는 곳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남시장실 바로 옆 사무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남시청에 성남시장실이 있을 건데 그 바로 옆방이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뭔가요? 정부와 지자체가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박원순도 서울시청의 한층 전체를 시민단체가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또한 바로 옆방을 내어준 것이죠. 이 성남의제 21이 뭐하는 단체냐면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에 있어서
주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는지, 관계자들이 환경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백현동 개발에 PFV라는 시행사가 주도를 합니다. 이 시행사에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영입했는데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의 선대 본부장입니다. 이 기업이 무려 3,143억 원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현동 아파트가 옹벽 아파트라고 불립니다. 산을 그냥 절반으로 쪼개서 옹벽을 세우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인 것이죠. 그런데 김현지와 성남의제 21이 이 옹벽 아파트를 통과시켜버립니다. 환경 문제 없다고요? 이게 바로 시민단체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입에 달고 살지만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토를 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방에다가 보조금을 다달이 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김현지 남편이 공개된 것입니다. 바로 최명수 세무사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에 세금 대행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난 기사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재명과 아주 밀접한 일을 하고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라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2019년 일입니다. 여기에 최명수 사무사가 이름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성남 참여연대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열었는데 여기에 또 최명수 세무사가 상담을 도와준다고 이름을 올립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성남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 출신이고 김현지 비서관이 성남 참여자치연대의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다 한 통속, 한솥밥이라고요. 이름이 어디서는 성남 참여연대, 어디서는 성남 참여 자치연대 이러는데 똑같은 곳입니다. 겨우 이러한 무료 법률 상담이란 명목으로 화천대유 관련하여 세금 업무를 맡았다는 제보입니다. 어쩜 기획자부터 실행자, 거기에 세금 관리까지 모두 자기 사람들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까지 동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설립 목적과 취지가 뚜렷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것, 민주당이 주도해서 자기들끼리 사람을 뽑고 만든 기관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기 사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기 보장도 시켜줍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하며 이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수사 지휘를 냈던 여운구 공수처 차장 검사가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났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샀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의 이뮤노포지를 2%나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16배가 뛰었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문정부 초기에 사서 지금 1600%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들었을까요? 삼성전자를 사도 불안하다는 상황에서 비상장, 그것도 바이오 기업 주식을 샀습니다. 이게 공수처 차장검사가 할 일인가요? 이뿐만이 아니라 서초구에 아파트 2채가 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그 가격이 13억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 기업 주식을 산 그 해에 서초 레미안 아파트도 사서 오래 팔아치웠습니다. 물론 화천대유에 비하면 그 수익이 적지만 윤석열 후보 수사하면서 부업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부가 고마울까요? 주식 정보도 주고 심지어는 아파트 가격을 2배나 올려서 평생 검사를 해도 못 모을 돈을 4년 만에 벌게 해줬으니 말입니다. 이 여운국 차장은 최근에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과 통화를 하고 심지어 저녁 식사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공수처 검사가 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과 밥을 먹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유일한 기대가 이 고발 사주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 불러서 밥 먹자고 한 다음 별 얘기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에게 발각되어 결국 그 저녁 식사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있던 이탄희가 선대위직을 버리고 사퇴합니다. 이미 이재명 캠프는 망했습니다.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